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경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도 경제법사 박연미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네. 주가는 올랐네요, 오늘. 어제 많이 빠졌죠. 어제 2.5% 하락했는데 오늘은 1.3% 정도 상승하면서 어제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하면서 끝났습니다. 환율도 어제 좀 걱정스럽다 싶기도 했었는데 오늘 환율 개장 당시보다 조금 빠진 채로 마감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은 선방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미국에서 급하게 소화기를 큰 걸 하나 꺼내 들었죠. 그 어떤 경우에도 예금 인출이 안 되는 사태는 막겠다 해서 사실은 25만 달러까지 계좌당 거기까지만 그 예금자 보호 대상이고 그보다 초과되는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닌데 예금주가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준다. 일단 원칙을 하나 어겼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은행 등이 급전이 필요할 때 연준이 돈을 꿔준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급전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은행 기간 한정 대출 프로그램인데 이게 또 희한하게 설계가 된 게요. 만약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의 가치가 10,000원짜리라고 써 있지만 현재의 가치는 5,000원이다. 그러면 시장에서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이거 맡기면 얼마 빌려주시겠어요? 5,000원도 안 빌려줘야죠. 그렇죠. 그보다 떼일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시장가라면 5,000원 미만으로 대출이 나오는 게 그럼요. 맞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1년 동안은 이거 5,000원의 값어치를 하지만 액면가가 10,000원이니까 10,000원에 준해서 대출해주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치를 가지고 지금 급한 불을 끄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은행으로 불이 번지는 건 어떻게든 막겠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되는데도 무디스에서는 미국 평가를 좀 낮췄어요? 이건 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포장지가 바뀐다고 해서 내용물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첫 번째로 지방의 중소규모 은행들은 이 부실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언제든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고객들이 한 번에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존재하는 어떤 은행도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요. 뱅크런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사태를 보면 그 지난주에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고객들이 하루 동안 빼간 돈이 56조 원이에요.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규모가 277조 원 정도 되니까 거의 뭐 5분의 1을 한 번에 빼가 버리면 이거는 버티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중소규모 은행들이 많다. 뭐 유명한 BOA나 큰 은행들 말고요. 지방에 아마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도시 이름들이 죄다 나왔을 겁니다. 뭐 이 은행은 뭐 애리조나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고 솔트레이크 시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중소도시에서 특정한 비즈니스를 하는 은행 가운데 부실한 곳들은 충분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염두에 둬라 이렇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좀 헷갈리는데 네. 은행이 절대 또 더 많이 넘어가지 않게 아무튼 조치를 취하겠다. 네. 뚝을 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구제금융은 또 아니래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구제금융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금융이라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 그러니까 공적인 자금을 들여서 마땅히 무너져야 하는 기업 혹은 은행에 자금을 대겠다는 뜻인데 공적인 자금이 어느 쪽으로 뭉텅이 돈이 넘어간다. 이거는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가열차게 해왔던 건 시중에 풀린 돈을 빨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게 한 가지 부작용으로서 은행이 무너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은행이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구제금융입니다라고 돕기는 좀 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구제금융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굳이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금만 보호한다. 우리는 구제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자체를 살리는 건 아니니까 은행에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
혹은 주주들의 돈은 물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굳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퍼치나 매치나 구제금융 비슷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네.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게 그건데 아무튼 우리는 예금자를 보호하는 거지 은행 투자자, 은행장을 보호하자는 건 아니다. 그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도 정치에서는 내탓 공방 또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등판을 했는데 지금 이 하고 있는 거 봐라. 민주당 정부가 민생은 놓치고 뭐 ESG니 형평성이니 사회적 정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 써서 그렇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만든 SNS에 뭐라고 썼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말도 안 되고 바보 같은 증세 정책 이런 거 하느라고 은행 무너지고 난리 났다. 근데 여기에다가 그 한마디 거드는 사람이 있어요. 차기 공화당에서 대표적인 대선 주자로 꼽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기다 한마디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나 잘 해결해라. 무슨 ESG고 무슨 뭐 공평한 정책이냐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역공이 들어가는 거죠. 미국 민주당에서 이게 따지고 보면 원래는 규제가 강화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2018년에 작은 은행들을 활성화한답시고 규제를 다 풀어서 그래서 그때그때 매년 검사받아야 하는 건전성을 경련으로 받거나 아예 건너뛰어서 그런 것 아니냐.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풀어서 그렇다. 네.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 정말 익숙합니다. 우리나라만 네. 그러는 건 아니네요. 자,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우리 경제가 괜찮을 거냐 이게 사실은 걱정이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는 것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하고 기시감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은행이 무너졌다 이외에 공통점이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가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은 아주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했던 미국채에 거의 몰아서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저금리 시기에 고객들이 큰 돈을 맡기면 이거 어딘가에서 굴려야 하거든요. 근데 마땅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많이 샀던 게 미국 국채인데 이 실리콘밸리뱅크라는 은행은 좀 유독 독특하게 해지를 하지 않고 거의 몰아서 국채를 사놨습니다. 그런데 이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값은 뚝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장부상 손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이었는데 실리콘밸리뱅크의 주요 고객사들이 돈을 못 벌게 되면서 맡긴 돈을 크게 뽑아가기 시작을 하고 뽑아가는데 너무 많이 뽑아가니까 이제 내줄 돈이 없어진 거죠. 이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갖다 파는 과정에서 대부분 국채를 가지고 있네. 국채 손실이 크네. 심지어 이걸 단기간에 팔다 보니까 헐값에 매각을 하네. 이 은행 위험하다. 이게 SNS를 통해 단기간에 퍼지게 됐고요. 그래서 모바일 뱅킹이라는 그 치트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돈을 빨리 뽑아오는 역할을 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뱅크런이라고 하면 줄을 쫙 서서 내 돈 내놓으시오 이런 상황을 그렇죠. 창구 앞에 줄 서야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상황을 찍어서 일면의 사진 기사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거의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로 뽑을 수 있으니까요. 뉴스가 도는데 하루, 모바일로 돈 뽑는 데까지 이틀. 그래서 이 업력 40년의 은행이 무너지는데 딱 4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 하긴 그러네요. 내가 이 은행에 계좌 일부 예금을 해놨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른 은행으로 그냥 스마트폰 켜서 옮기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자, 결국 궁금한 거 그거잖아요. 우리 은행들 괜찮을까? 우리 경제에 영향이 오는 거 아닐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했던 2008년 당시에는 그때도 은행이 무너졌지만 그때 무너진 은행들은 탐욕스러운 투자를 많이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채권을 돌리고 기형적으로 만든 파생 상품을 돌리다가 말하자면은 못 갚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싸게 전 세계로 팔아서 그 사이에 폭탄 돌리기가 되다가 금융권이 순차적으로 무너진 건데 이번에는 개인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맡긴 은행이 아니었다는 점, 또 일부 벤처에 한정된다는 점,
투자했던 상품이 달랐다는 점, 그리고 미국 정부가 조기에 등판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그때랑 상황이 좀 다르고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기계적인 답변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기술 담보로 대출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담보로 벤처 캐피탈에 돈 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의 업태를 고려하면 별로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긴 빌려주는데 확실한 담보가 있거나 확실한 신용이 있거나 그래야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튼튼한 담보, 깐깐한 대출. 이게 우리나라 은행들의 기본적인 업태이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하고 크게 엮이지 않는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은행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두 가지는 걱정이 되죠. 하나는 미국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환율이 출렁일 가능성, 다른 한 가지는 가뜩이나 지금 금리가 높아서 벤처 쪽으로 자금이 안 가는데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쪽으로 돈줄이 마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야, 진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벤처캐피탈 자금이 말라간다 이런 기사들 정말 그렇죠.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 될지는 더 모르겠네요.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상승세는 일단 꺾였네요. 이렇게 네. 되면 금리는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금리는 이러나 저러나 이번에는 그 동결은 조금 오바일 수도 있고요. 그 0.25%포인트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불과 한 5일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는 연준의 강경한 자세에 비추어 볼 때 0.5%포인트 다시 회귀할 수 있다. 이거 파월이 강경한 입장 밝히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베팅하는 그 미국 금융가의 시선이 전체의 80%였는데 이게 지금은 0%. 0.5%포인트는커녕 이번에는 심지어 동결할 수도 있다. 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백스텝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백스텝까지. 네. 자, 그렇게 되면 기존 이제 금리 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숨은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쪽 가능성이 더 높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네. 국내 금융시장에는 훨씬 좋네요. 우리 은행들은 부담을 좀 덜게 됐죠. 그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 파는 보세 가게인데 동대문 옷값은 올라가는데 동네에서 팔 때는 깎거나 동결해서 팔아라. 그 소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대문에서 도매 옷값 안 올린다라고 하면 여기 와서 장사하기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소비자들, 금융 소비자들은 다 대출 금리 어떻게 되나 다 네. 이거 걱정인데 대출 금리도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린다라고 하면 우리도 더 올릴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대출 금리는 장기적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 보니까 코픽스가 3주째 떨어졌다 이런 정말 반가운 기사도 나왔던데 이런 흐름이 좀 빨라지면 좋겠네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 법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법사님은 오늘 준비한 내용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엔 사사건건.